백화점 VIP 라운지, 오후 3시.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공간 한편에 70대 노인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검은색 낡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다. 천으로 된 가방 속에는 김밥 한 줄이 비닐에 쌓여 있었다. 손님, 죄송하지만 여기는 회원 전용 공간입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공손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다가왔다. 순자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휘청거렸다. 아이고, 미안해요. 다리가 아파서 잠깐만 앉으려고 했어요. 건물 1층에 휴게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안내해 드릴까요? 순자가 가방을 챙기려는 순간 멀리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30대 중반의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맞춤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손목에 명품 시계가 라운지 조명을 받아 빛났다. 여직원은 그를 알아보고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다. 한 이사님, 이분이 제 어머니십니다. 박민수, 아니 지금은 한서준이라 불리는 남자가 짧게 말했다. 여직원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서준은 어머니 곁에 섰지만 앉지는 않았다. 주변을 둘러보는 그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전화하시지. 너 바쁘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냥 얼굴이나 보려고.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예전보다 살이 오르고 얼굴빛도 좋아 보였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 같지 않았다.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불편해하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런 데 오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버님 회사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아버님이라는 단어가 순자의 귓가를 스쳤다. 재혼한 아내의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진 아들이었다. 민수야, 나. 지금은 서준이에요. 차갑게 끊어 말하는 목소리. 순자는 입을 다물었다. 서준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5만 원권 2장을 꺼냈다.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려 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돈은 됐다. 그냥 밥이나 한번 같이 먹자.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회의가 있어서. 서준이 손목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금빛 테두리의 시계 안쪽에 새겨진 이름 한서준. 순자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게 내 이름이니? 예. 박민수는 어디 갔어? 서준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그는 대답 대신 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아 일으켰다. 나가시죠. 여기 있으면 불편하실 거예요. 복도로 나오자 서준의 아내 윤지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보리색 코트에 깔끔하게 올린 머리, 그녀는 고개만 까딱하며 인사를 건넸다. 어머님. 말은 어머님이었지만 목소리엔 온기가 없었다. 순자는 며느리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지수야, 잘 지내니? 민수 잘 챙겨주고 있지? 서준 씨라고 불러주세요, 어머님. 지수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남편의 팔짱을 끼며 시계를 보았다. 비행기 시간 놓치겠어요. 가야죠. 비행기? 순자가 되물었다. 서준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미국 출장이에요. 한 달 정도. 한 달이나? 그럼 나도. 어머니는 집에 계셔야죠. 여긴 일로 가는 거예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준은 지수와 함께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서준이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숫자가 하나씩 내려갔다. 순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든 청가방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가방 속 김밥은 이미 식어 있었다.
밖으로 나오니 가을바람이 차갑게 스쳤다. 순자는 코트깃을 여미며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었다. 백화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구부정한 등, 낡은 옷, 흰 머리. 저게 내 아들 맞나? 중얼거림이 바람에 흩어졌다. 버스를 기다리며 순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초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 교복을 입은 소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 볼펜으로 적힌 글씨. 박민수, 2003년 2월.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쓰다듬던 순자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버스가 왔다. 순자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버스에 올랐다. 뒤를 돌아보니 백화점 건물이 점점 작아졌다. 그 안 어딘가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아들은 박민수가 아니었다. 창밖 풍경이 흘러갔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아들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다. 손을 꼭 잡고 시장을 걷던 날들.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좋아하던 얼굴. 밤늦게 공부하는 아들에게 라면을 끓여주던 시간들. 언제부터였을까? 아들이 멀어진 게. 버스는 천천히 달렸다. 순자의 손에 든 천가방만이 그녀의 무릎 위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오후 5시. 비즈니스 라운지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가 길게 펼쳐져 있었다. 서준은 가죽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다. 옆자리의 지수는 화장을 고치며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어머니 표는 일반석으로 끊었죠? 지수의 질문에 서준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응, 따로 가시기로 했어. 다행이네요. 비즈니스석은 회사 사람들도 많이 타는데. 지수는 립스틱을 바르며 자연스럽게 말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한 목소리였다. 서준은 아무 대답 없이 다시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라운지 반대편 일반 대합실 쪽 벤치에 순자가 앉아 있었다. 손에는 종이컵에 담긴 커피가 들려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지만 순자는 마시지 않았다. 그저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고 먼 곳을 바라볼 뿐이었다. 주변엔 여행 가방을 끄는 사람들,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가족들, 연인들이 지나다녔다. 모두 어딘가로 떠나는 들뜬 표정이었다. 순자만 홀로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로스앤젤레스행 K2012편.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전광판을 바라보았다. 로스앤젤레스 탑승 시작.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라운지 쪽으로 걸어갔다. 유리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문을 밀었다. 안에 있던 직원이 다가왔다. 손님 여기는 아들이 안에 있어요.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서준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다. 제가 나갈게요. 서준은 라운지 밖으로 나와 어머니를 복도 구석으로 데려갔다. 지수는 그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니, 왜 나오셨어요? 탑승 시간 다 됐는데. 민수야, 아니 서준아. 나도 같이 가면 안 되겠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준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니, 이건 출장이에요. 여행 아니고. 알아. 근데 너 한 달이나 간다며. 그동안 나 혼자 집에서 편히 계시면 되잖아요. 생활비는 계좌로 넣어드릴게요. 돈 얘기가 아니라. 순자가 말을 잇지 못했다. 서준은 시계를 보며 조급해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지금 탑승해야 해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전화는 무슨, 너 한국에 있을 때도 전화 한 번 안 하잖아.
그 말에 서준의 표정이 굳었다. 침묵이 흘렀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렸다. 지수가 라운지에서 나왔다. 그녀는 순자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저희 정말 늦었어요. 서준 씨 가요. 지수야. 순자가 며느리를 불렀다. 지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비행기 한 대잖아. 일반석이라도 괜찮아. 지수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잠시 순자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미국은 정말 멀어요. 장시간 비행이 힘드실 거예요. 괜찮아. 나 튼튼해. 그리고 저희 거기서 일정이 빡빡해서 어머님 챙겨드리기 어려워요. 순자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수는 시선을 피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해. 나 때문에 창피하다고.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됐어. 순자는 손을 저으며 물러섰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시선을 오갔다.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탑승 마감 10분 전입니다. 로스앤젤레스행 승객 여러분은. 방송이 다시 울렸다. 지수가 서준의 팔을 잡았다. 서준 씨, 진짜 가야 해요. 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지수를 따라 라운지 안으로 들어갔다. 가방을 챙기고 여권을 확인하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밖을 돌아보지 않았다. 순자는 유리창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들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라운지를 나와 탑승구로 향하는 복도, 그곳에서 서준과 지수가 나란히 걸어갔다. 순자는 벤치로 돌아와 주저앉았다. 손에 든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한 모금 마시려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 전광판의 글자가 바뀌었다. 탑승 마감. 순자는 청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그 위에 손을 얹었다. 가방 속엔 김밥과 함께 작은 반찬통이 들어 있었다. 아들이 좋아하던 멸치볶음이었다. 미국 가서 먹으라고 새벽부터 만든 것이었다. 이제 줄 수도 없겠네.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공항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활주로를 달리던 비행기가 하늘로 떠올랐다. 순자는 그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저 안에 아들이 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아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전화도 하지 않는다.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며 피한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순자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공항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지나갔다. 하지만 순자의 귓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웠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창밖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 쪽으로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야 했다. 아무도 없는 빈집으로.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아파트, 간판, 신호등. 모든 게 흐릿하게 보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서준에게서 온 문자였다. 잘 들어가세요. 도착하면 연락드릴게요. 짧은 문장. 순자는 한참을 그 글자를 바라보다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도착하면 연락한다더니 언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연락한 적 있었나? 버스는 계속 달렸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몸도 마음도. 집 앞에 내렸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냉기가 느껴졌다. 보일러를 틀고 불을 켰다. 텅 빈 거실, 조용한 부엌. 순자는 청가방에서 반찬통을 꺼냈다.
멸치볶음은 이제 누가 먹을까?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다. 냉장고에 넣으며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다. 미국 가서 잘 지내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로스앤젤레스 교회 2주 후 새하얀 벽과 넓은 거실, 통유리 너머로 잘 손질된 정원이 보였다. 지수는 소파 위 쿠션을 가지런히 놓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여기 정말 괜찮죠? 한인타운 가깝고 학군도 좋고. 서준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야자수가 늘어선 거리, 깨끗한 인도, 조깅하는 사람들. 모든 게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응, 좋네. 우리 애 낳으면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한국보다 교육 환경이 훨씬 나아요. 지수는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새로 산 그릇들을 하나씩 꺼내 선반에 올려놓았다. 서준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회사 메일함엔 벌써 10여 통의 메일이 와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서준과 지수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누가 올 리 없었다. 이사 온 지 사흘밖에 안 됐고 아는 사람도 없었다. 지수가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어머님? 지수의 목소리에 서준이 벌떡 일어났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순자가 작은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다. 검은 코트에 낡은 운동화,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다. 어머니, 어떻게? 주소 너한테 받았잖아. 택시 타고 왔어. 순자는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와, 여긴 진짜 영화에 나오는 집 같다. 지수가 뒤에서 나왔다. 그녀의 얼굴엔 당혹감이 역력했다. 어머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비행기 타고 왔지. 혼자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래도 미리 말씀하시지. 말하면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순자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캐리어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거실로 향했다. 일단 들어오세요. 순자는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계속 둘러보았다. 높은 천장, 큰 창문, 새 가구들. 모든 게 낯설고 화려했다. 여기서 너희 둘이 사니? 네. 방은 몇 개야? 침실 2, 서재 하나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자기가 잘 방은 있겠구나 싶었다. 나 여기 한쪽에서 자면 안 되겠니? 너희 일 끝나고 저녁에만 보면 돼. 지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서준을 돌아보았다. 서준은 시선을 피했다. 어머님 여긴 손님방이 따로 없어요. 괜찮아. 거실 소파에서 자도 돼. 낮잠도 많이 안 자. 그게 아니라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 마셨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준이 슬리퍼를 가져다 어머니 앞에 놓았다. 어머니, 일단 앉으세요. 물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순자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가방에서 작은 반찬통을 꺼냈다. 김치 담가왔어. 냉장고 어디 있니? 어머니, 그냥 두세요. 왜? 너 김치 좋아하잖아. 여긴 냄새 나는 거 보관 못해요. 집주인이 그러더라고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서준은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순자는 반찬통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지수가 거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집 계약할 때 어른같이 산다고 말 안 했거든요. 그럼 어떡해? 이미 왔는데. 호텔 알아봐 드릴게요. 한인타운 쪽에 괜찮은 데 있어요. 호텔? 거기 돈 얼마나 드는데. 저희가 드릴게요. 지수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냉정했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어머니, 일단 며칠만 계세요. 그 다음에 생각해봐요. 며칠? 나 한 달 있으려고 왔는데. 지수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갔다. 찬장문을 여닫는 소리가 거칠게 울렸다. 순자는 가방을 열어 옷가지를 꺼냈다. 낡은 스웨터와 청바지, 수건 몇 장. 그걸 보던 지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어머님, 짐은 캐리어에 그냥 두세요. 어차피 뭐. 아니에요. 저녁 시간이 되었다. 지수는 간단하게 파스타를 만들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순자는 파스타를 조금 먹어보고 포크를 내려놓았다. 나 밥 먹고 싶은데 냉장고에 밥 없어요. 저희 빵이나 파스타만 먹거든요. 그럼 내가 내일 밥 해줄게. 재료만 사오면 돼.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준은 파스타를 입에 넣었지만 넘어가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순자는 거실을 정리했다. 소파 쿠션을 정돈하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주웠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님, 그냥 두세요. 청소는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지. 저희 방식이 있어요. 순자는 손을 멈췄다. 그녀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미안해. 내가 너무 나섰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지수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실엔 서준과 순자만 남았다. 민수야. 서준이라고요. 서준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니? 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게 아니라 지수가 예민해서요. 새집 적응하느라. 그럼 나는 적응 안 해도 돼?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알았어. 내일 호텔 알아볼게. 어머니. 됐어. 너도 힘들겠다. 순자는 담요를 가져다 소파에 깔았다. 서준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침실로 들어갔다. 불이 꺼진 거실,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낯선 나라, 낯선 집. 아들은 곁에 있지만 더 멀게 느껴졌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다. 설거지를 하다가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었다. 비닐봉지를 찾으려던 참이었다. 서랍 안쪽에 두꺼운 봉투가 하나 보였다. 순자는 무심코 그것을 꺼냈다.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 출생기록 정정 신청서 한서준. 순자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법원 문서가 여러 장 들어 있었다. 신청인 박민수, 변경 후 성명 한서준. 날짜는 2년 전이었다. 순자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가족관계 증명서, 성본 변경 허가서, 새로 발급된 주민등록증 사본. 모든 서류에 한서준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다.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서류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2년 전. 그때 이미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2년 전이면 아들이 결혼하기 직전이었다. 그때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침실 문이 열리고 서준이 나왔다. 그는 잠옷 차림으로 부엌으로 향하다 어머니를 발견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순자는 서류를 들어 올렸다. 이게 뭐니? 서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재빨리 다가와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순자는 손을 뒤로 뺐다. 왜 이런 걸 숨겼어? 어머니, 그건 제 개인 서류예요. 개인 서류? 내 이름을 바꾼 게 개인 일이야?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는 일어서서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박민수가 왜 한서준이 됐니? 필요해서요. 무슨 필요? 여기서 살려면 그게 나았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말이 안 돼. 이름 하나 바꾼다고 사는 게 달라지니? 달라져요. 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한가 그룹 사위로 들어가는데 박민수란 이름으로는 안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장인어른이 제안하셨어요. 성을 바꾸면 회사 일도 맡기고 미국 지사도 보내주신다고.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바꿨다고? 내 아버지 성을?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버지가 너 낳고 기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게 의미 없어? 그건 그렇지만 그럼 나도 의미 없는 사람이야? 서준은 입을 다물었다. 침실 문이 열리고 지수가 나왔다. 그녀는 가운을 입은 채 거실을 둘러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아침부터 왜 이래요? 순자는 지수를 돌아보았다. 지수야, 너도 알고 있었니? 민수가 이름 바꾼 거.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어머님이 반대하실 것 같아서요. 순자는 허탈하게 웃었다. 반대? 당연히 반대하지. 자식이 제 이름 버리는데 찬성할 부모가 어딨어? 지수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서준 씨 미래를 위한 거예요. 미래? 과거를 지우면서 무슨 미래를 만들겠다는 거야? 과거에 매달리면 앞으로 못 나가요. 그 말에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나도 과거니? 버려야 할 짐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만 거실에 울렸다. 순자는 다시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수야, 아니 서준아. 내가 정말 원한 거였니?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근데 지수랑 결혼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장인어른이 조건으로 내셨어요. 한가 집안 사람이 되려면 성도 한씨가 되어야 한다고. 순자는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다. 그래서 너 아버지 성도 버리고 내 성도 버린 거구나. 어머니, 됐어. 이제 알겠어. 순자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가방을 찾아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뭐 하세요? 나간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서준이 다가왔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지금 진정이 돼? 순자는 옷가지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너흰 이제 한서준 부부로 잘 살아. 박민수 어머니는 필요 없을 테니까. 그런 말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해? 축하한다고? 이름 바꾼 거 잘했다고? 서준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순자는 뿌리쳤다. 손대지 마. 이제 남이잖아. 어머니. 순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택시 불러드릴게요. 지수가 차분하게 말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닫혔다. 서준은 그 자리에 서서 문만 바라보았다. 지수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요. 어머니도 결국엔 서준 씨가 잘 되길 바라실 거예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 택시 한 대가 떠나는 게 보였다. 뒷좌석에 작은 그림자가 앉아 있었다. 서준은 한참을 그 차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탁자 위에 서류를 집어 서랍에 넣었다. 이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요. 오늘 저녁엔 아버지 오시기로 했잖아요. 네. 서준은 대답했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그날 밤 서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서 지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박민수? 그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았다. 낯설었다. 2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이름. 이제는 법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이름. 하지만 그 이름이 자꾸 떠올랐다. 어머니가 부르던 목소리와 함께 서준은 눈을 감았다. 잠은 오지 않았다. 2주일 후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호텔 그랜드 볼룸. 샹들리에가 빛나는 천장 아래 100여 명의 하객이 모여 있었다. 한가 그룹 미국 지사 개소식이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업가들과 교민 사회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었다. 무대 위 서준은 맞춤 양복을 입고 연단에 섰다. 조명이 그를 비췄다. 한가 그룹 미국 지사의 첫걸음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창한 영어 인사가 이어졌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옆에 선 지수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남편의 팔에 손을 얹었다. 저희는 이곳에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서준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뒤쪽 문이 조용히 열렸다. 낡은 검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순자였다. 그녀의 신발엔 흙이 묻어 있었고 머리는 바람에 흐트러져 있었다. 앞쪽에 앉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서준은 연단에서 그 시선들을 따라 뒤를 돌아보았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서준의 목소리가 끊겼다. 마이크를 든 손이 떨렸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순자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는 그녀의 모습에 시선이 집중됐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다. 저분 누구예요? 행사 관계자 아닌 것 같은데. 순자는 무대 앞까지 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잘 나갔네, 우리 민수. 그 한마디에 장내가 술렁였다. 서준은 재빨리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는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어머니, 여긴 안 돼요. 나가요. 왜? 내 아들 자랑스러운 모습 보면 안 되니?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주변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지수가 무대에서 내려와 빠르게 다가왔다. 그녀는 순자를 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갑자기? 내 아들 행사에 오는 게 갑자기야? 순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저희 친척분이세요. 깜짝 방문이시네요. 친척? 순자가 되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 친척 아니야. 나 이 사람 어머니야.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기자들이 노트북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서준은 어머니를 홀 밖으로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민수야, 아니 서준아. 사람들한테 소개 안 해줄 거야? 나 내 엄마라고. 어머니, 제발. 제발 뭐? 조용히 하라고. 없는 사람처럼 굴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 박민수 맞지? 인천 구월동에서 나랑 살던?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서준에게 쏠렸다. 내가 이름을 바꿨다며. 한서준으로. 카메라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다.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웃으려 애썼다. 어머님, 농담 그만하세요. 여기 많은 분들이. 농담 아니야. 순자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초등학교 졸업사진이었다. 이것 봐. 박민수라고 써 있잖아. 그녀는 사진을 높이 들어 올렸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한가 그룹 사위가 이름을 바꿨다더니 성까지 바꿨다고? 원래 성이 박씨였대요. 속삭임들이 서준의 귓가에 들렸다. 그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장인 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6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남자였다. 그는 서준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인가?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서준은 다시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이번엔 힘을 주어 끌었다. 순자는 비틀거렸다. 아파. 왜 이래? 어머니 나가요. 지금 당장.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래. 이게 내 진짜 모습이구나. 순자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여러분. 그녀는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제 아들 잘 부탁드려요. 한서준이요. 박민수 아니고. 그 말에 장내가 다시 술렁였다. 순자는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준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장인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정리하게. 이런 일 다시 없어야 하네. 죄송합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지수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수군거림이 계속됐다. 과거를 숨기고 결혼했다더라. 장인한테 잘 보이려고 성까지 바꿨대요. 어머니한테 저렇게 대하다니. 서준은 그 말들을 들으며 무대 위로 다시 올라갔다. 마이크를 들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한참을 서 있다가 그는 작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잠시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홀 밖으로 나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멀리 엘리베이터 앞에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다. 서준은 달려가려다 멈췄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숫자가 내려갔다. 1층 지하. 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떨구었다. 지수가 나와 그를 찾았다. 서준 씨, 들어가요. 사람들이 기다려요. 지금은 못하겠어요. 그럼 어떡해요? 회장님이. 알아요. 서준은 일어섰다. 정장을 다듬고 넥타이를 조였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창백하고 지친 얼굴. 눈가엔 핏발이 서 있었다. 한서준. 그 이름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홀로 돌아가는 길,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누군가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한 이사님, 아까 그분이 정말 어머님이세요? 네. 그럼 왜 성이 다르신지.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서준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 내내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성이 다른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행사가 끝난 밤 호텔 뒷정원. 겨울나무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정원등 아래 벤치에 순자가 앉아 있었다. 손에는 찢어진 명함이 들려 있었다. 한서준, 한가, 그룹 미국 지사이사. 서준이 천천히 다가왔다. 정장 재킷은 벗어져 있었고 와이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거쳐 있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목에 걸쳐 있었다. 어머니. 순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서준은 벤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섰다. 앉지 못했다. 왜 그러셨어요? 왜긴 뭐가 왜야?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내 아들 행사에 갔을 뿐인데 그렇게 하시면 저 곤란해져요. 곤란? 내가 지금 나한테 곤란하다고 하는 거니? 순자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에 그녀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민수야. 서준이에요. 아니, 넌 민수야. 내가 낳아서 기른 박민수라고.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시선을 땅에 떨어뜨렸다. 서준이든 민수든 이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어? 내가 태어나서 30년 넘게 불린 이름이 의미 없어? 순자는 일어섰다. 그녀는 아들에게 다가가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이 안에 뭐가 남았니? 돈, 명예, 그게 다야? 서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어머니는 이해 못하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다고? 나도 힘들었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 혼자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알아요. 알긴 뭘 알아. 알면서 왜 이래? 그래서요. 그래서 바꾸고 싶었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커졌다. 가난하고 초라하고 무시당하던 그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박민수로 사는 게 싫었어요. 순자는 그 말에 뒤로 비틀거렸다. 서준은 말을 이어갔다. 학교 다닐 때 애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버지 없는 애, 가난한 애. 선생님들도 다르게 대했어요. 대학 때도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게 이름 탓이니? 아니에요. 근데 바꾸니까 달라지더라고요. 한서준으로 살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달리 대하는 게 느껴졌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가 만든 착각이야. 착각 아니에요. 서준은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지수 아버지가 저 처음 봤을 때 박민수라는 이름 듣고 인상 찌푸리는 거 봤어요. 흔한 이름이라고 집안 배경이 별로겠다고 대놓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꿨다고? 네. 한가 집안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살 수 있는 길이었어요. 순자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럼 나는? 뭐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박민수 어머니는? 서준은 입을 다물었다. 순자는 벤치에 다시 앉았다. 너 어렸을 때 말이야. 그녀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운동회가 있었어. 나 그날 공장에서 조퇴하고 갔거든. 너 달리기 하는 거 보려고. 서준의 얼굴이 굳었다. 근데 내가 입고 간 옷이 작업복이었어. 다른 엄마들은 다 예쁜 옷 입고 왔는데 나만 그 꼴이었지. 어머니, 너 그날 1등 했잖아. 근데 상 받고 내려오는데 내 얼굴이 안 좋더라. 나중에 알았어. 친구들이 내 엄마 보고 뭐라 했다고 하더라. 순자는 눈을 감았다. 그때부터였나 봐. 내가 나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긴. 나도 다 알아. 중학교 때 학부모 모임에 오지 말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 앞에서 나 모른 척 했을 때, 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해요. 미안하긴.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알아. 내가 너한테 좋은 엄마 못 됐다는 거. 예쁜 옷도 못 입혀주고 좋은 집에서 못 키웠잖아. 어머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근데 말이야. 순자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도 너 사랑했어. 진짜 많이. 내가 가진 거라곤 너밖에 없었으니까. 서준의 눈가가 붉어졌다. 어머니, 근데 넌 나를 버렸어. 이름 바꾸면서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성도 바꾸고 연락도 안 하고 나 찾아오면 피하고 그게 버린 게 아니면 뭐야?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벤치 옆에 앉았다. 저도 힘들었어요. 뭐가? 어머니 볼 때마다 제 과거가 떠올라서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나는 내 과거구나. 지우고 싶은 그런 뜻이 됐어. 알았어. 순자는 일어서려 했다. 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나 싫어요. 서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저 잘못했어요. 어머니 아프게 해서 혼자 두고 와서 순자는 손을 빼려 했지만 서준이 더 세게 잡았다. 어머니 이제라도 잘할게요. 잘하긴 뭘 잘해. 이미 다 끝났잖아.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서준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저 한서준 그만둘게요. 뭐? 이름 다시 바꿀게요. 박민수로.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 이미 바꿨는데. 아니에요.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그럼 지수는? 장인은? 서준은 잠시 침묵했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민수야. 네. 넌 이제 어른이야. 내 선택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해. 알아요. 근데 한 가지는 약속해. 뭐요? 다시는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해.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가 먼저 일어섰다. 가자. 추워. 어디 가세요? 호텔. 방 잡았어. 같이 가요. 집으로.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희 집엔 내 자리 없잖아. 만들게요. 방 하나 더 구할게요. 됐어. 나 혼자도 괜찮아. 서준은 어머니의 가방을 들었다. 그래도 바래다 드릴게요. 순자는 더 거절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호텔로 걸어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서준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 말 이제 그만해. 귀에 못이 박히겠어. 순자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온기가 담겨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사흘 후 새벽 5시. 인천공항 출국장.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서준은 검은 코트를 입고 출국 수속대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여권 2권이 들려 있었다. 자신의 것과 어머니의 것. 순자는 근처 벤치에 앉아 종이컵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민수야, 너 정말 괜찮겠니? 괜찮아요. 서준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지수는 먼저 갔어요. 어제 혼자? 네. 화났어요. 많이.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살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후회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어머니랑. 순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럼 이제 어쩔 거야? 회사는? 사표 냈어요. 어제 장인한테? 네. 받아주시진 않았지만 서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1시간 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철없는지 가족을 버리는 거냐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건 제가 결정할 일이라고.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거니까.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대한항공 K601편 서울행 탑승 시작하겠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챙겼다. 서준도 일어섰다. 어머니, 저도 같이 갈게요. 너 짐은? 지수한테 보내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받으면 돼요. 그래도 되겠어? 네. 이제 필요한 건 어머니밖에 없어요.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알았어. 그럼 가자. 탑승구로 가는 길, 서준은 핸드폰을 꺼냈다. 문자 메시지가 여러 통 와 있었다. 모두 지수에게서 온 것이었다. 정말 돌아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끝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서준은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대신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길게 울렸다. 지수가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이번엔 신호음만 들리다 끊겼다. 안 받니? 순자가 물었다. 네. 아직 화가 안 풀렸나 봐요. 미안하구나. 나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결정한 거예요. 비행기에 올랐다. 이코노미석 창가 자리에 순자가 앉고 서준은 그 옆에 앉았다. 좁은 좌석이었지만 서준은 불편하지 않았다. 민수야, 너 비즈니스석 타본 적 있지? 네. 거기랑 여기랑 많이 다르니? 좀 다르죠. 근데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왜? 어머니 옆이니까.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녀석이 언제 이렇게 컸노?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밖으로 로스앤젤레스 시내가 점점 작아졌다. 서준은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저기 어딘가에 지수가 있겠지.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순자가 잠에 들었다. 서준은 담요를 덮어드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 펼쳐졌다. 스튜어디스가 지나가다 물었다. 손님, 음료 필요하세요? 물 한 잔 주세요. 네. 물을 받아 마시는 동안 서준은 핸드폰을 다시 꺼냈다. 지수에게서 온 새 메시지가 있었다. 이혼 서류 보낼게요. 서명하고 보내주세요. 짧고 명료한 문장. 서준은 한참을 그 글자를 바라보았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이해해달라고?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 핸드폰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다. 지수야, 미안해. 마음속으로만 말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았다. 서준은 눈을 감았다.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지수와 처음 만난 날, 청혼하던 날, 결혼식, 그리고 이름을 바꾸던 날. 그때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질문이 떠올랐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다. 입국장을 나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한글 간판, 사람들의 말소리, 김치찌개 냄새. 다 왔네. 순자가 말했다. 네. 이제 뭐 할 거야? 일단 쉬고 싶어요. 어머니랑. 그래. 집 가자. 택시를 타고 인천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낯설면서도 그리웠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다. 2층짜리 작은 빌라. 계단을 올라가 2층 끝방 앞에 섰다. 순자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들어와. 작은 원룸. 부엌과 거실이 붙어 있고 작은 방 하나. 미국 집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다. 하지만 서준에겐 이곳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민수야, 배고프지? 뭐 먹을래? 라면 먹고 싶어요. 라면? 네. 어머니가 끓여주는 거. 순자는 웃으며 냄비를 꺼냈다. 그래, 끓여줄게. 물 끓는 소리,
라면 넣는 소리, 파 썰는 소리. 서준은 식탁에 앉아 그 소리들을 들었다. 오랜만에 듣는 소리들이었다. 다 됐다. 먹어. 뚝배기에 담긴 라면이 식탁에 올라왔다. 김이 피어올랐다. 서준은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먹었다. 뜨거웠지만 맛있었다.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두 사람은 라면을 나눠 먹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서준의 핸드폰이 울렸다. 지수였다. 서준은 핸드폰을 보고 망설였다. 받아. 순자가 말했다. 괜찮아요? 응. 할 말 있을 거야. 서준은 핸드폰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계단에 앉아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서준 씨. 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혼 서류 받았어요? 아직이요. 곧 갈 거예요. 서명하고 보내주세요. 지수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서준 씨, 아니 박민수 씨, 당신 정말 실망이에요. 그 말에 서준은 입을 다물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당신한테 좋은 환경 만들어주려고 애썼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왜 버려요? 다 버리고 어머니한테 가요? 버린 게 아니에요. 선택한 거예요. 선택? 지수가 비웃었다. 그게 선택이에요? 도망친 거지. 그렇게 생각해도 할 말 없어요. 정말 이해 안 돼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왜 이런 선택을 해요? 지수야, 말하지 마세요. 이제 남이에요. 전화가 끊겼다. 서준은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이 꺼졌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민수야, 안 들어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지금 갈게요. 서준은 일어섰다. 계단을 올라 집으로 들어갔다. 전화 잘 됐니? 이혼하기로 했어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그래도 어머니. 서준은 어머니를 안았다. 괜찮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순자는 아들의 등을 두드렸다. 그래. 앞으로 잘하자. 네. 밤이 깊어갔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 누웠다. 서준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좁은 방, 낡은 이불, 삐걱거리는 바닥. 하지만 마음은 편했다. 이제 시작이야. 눈을 감았다. 이번엔 잠이 왔다. 3개월 후, 봄. 인천 구월동 골목길, 벚꽃이 흩날리는 오후였다. 서준은 작은 한식당 앞에 섰다. 박신의 밥상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간판은 낡았지만 글씨는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왔니? 면접은 어땠어? 글쎄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서준은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걸쳤다. 식당은 작았다. 테이블 6개가 전부였다. 손님 많이 왔어요? 점심때 꽤 왔어. 된장찌개가 다 나갔더라. 그럼 저녁 준비 도와드릴게요. 서준은 부엌으로 가서 파를 썰기 시작했다. 칼질이 서툴렀지만 나름 제법이었다. 민수야, 칼 조심해. 네.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다. 정장 대신 앞치마를 입고 회의 대신 설거지를 하는 삶. 처음엔 힘들었다. 몸도 마음도 적응이 안 됐다.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써서 일하고 밤늦게 정리하는 생활.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다. 아니, 오히려 좋았다. 어머니, 감자 다 깎았어요. 그래, 고마워. 물에 담가놔. 저녁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사장님, 김치찌개 2인분이요. 네, 잠깐만요. 순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찌개를 끓였다. 서준은 반찬을 날랐다. 여기 물 한 잔만요. 네, 가져다 드릴게요. 손님 응대도 이제 익숙해졌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사람들과 눈 맞추며 이야기하는 게 나쁘지 않았다. 저녁 8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다. 서준은 테이블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골목길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다. 민수야, 앉아서 밥 먹자. 순자가 테이블에 밥과 반찬을 차렸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오늘 장사 괜찮았네. 네. 단골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게. 다들 내가 여기서 일한다고 신기해하더라. 서준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어머니, 응? 저 행복해요. 순자는 젓가락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생각보다 좋아서요. 힘들지 않아? 힘들죠. 근데 마음은 편해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서준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박민수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 오늘 면접 봤던 회사 인사팀인데요. 합격하셨습니다. 서준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서류 보내드릴게요. 확인하시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서준은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저 합격했어요. 정말? 어디? 중소기업인데 격리일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괜찮아. 시작이 중요한 거지.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잘했어, 민수야. 그날 밤 서준은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박민수? 이제 이 이름이 자연스러웠다. 한서준으로 살던 시간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지수와 찍은 사진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 결혼식 날, 신혼여행 때, 미국 집에서 모두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는 이제 알 수 없었다. 서준은 사진들을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다. 마지막 사진까지 지우고 나자 화면이 텅 비었다. 잘 살아, 지수야.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서준은 눈을 감았다. 이틀 후 일요일 아침 서준은 일찍 일어나 운동화를 신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어디 가니? 아버지, 산소 다녀오려고요. 순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네. 오랜만에. 그래, 다녀와. 조심히. 서준은 전철을 타고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다.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야산이었다. 산길을 따라 10분쯤 올라가자 아버지의 묘가 보였다. 박종철의 묘. 서준은 무릎을 꿇고 앉았다. 묘비에 낀 흙을 손으로 닦아냈다. 아버지, 저예요. 민수.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오랜만이죠? 제가 잘못 살았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성 버리고 다른 사람 되려고 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우리 집이, 우리 이름이. 눈물이 흘렀다. 근데 이제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서준은 묘비를 쓰다듬었다. 아버지, 이제 다시 박민수로 살게요. 아버지 아들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고 햇살이 비쳤다. 다음엔 어머니랑 같이 올게요.
아버지도 기다려주세요. 서준은 일어나 절을 했다. 깊게 정성스럽게 산을 내려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다. 한 달 후 서준은 새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작은 사무실, 6명의 동료. 대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분위기는 좋았다. 민수 씨, 이 서류 좀 확인해 줄래요? 네, 과장님. 점심시간 동료들과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민수 씨, 결혼 안 했어요? 젊은 여직원이 물었다. 이혼했어요.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준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지금은 어머니랑 살아요. 식당 일도 돕고요. 효자시네요. 아니에요. 그동안 못했던 거 하는 거죠. 퇴근 후 서준은 어머니 식당으로 갔다. 저녁 손님들을 도우며 밤을 보냈다. 민수야, 오늘 손님 많았어. 고마워. 저도 고마워요, 어머니. 뭐가? 이렇게 같이 있어줘서요.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 정말 많이 컸구나. 아직 멀었어요. 아니야. 이제 다 컸어. 1년 후 가을. 식당은 단골 손님들로 붐볐다. 입소문이 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었다. 사장님, 여기 불고기 추가요. 네, 곧 나갑니다. 서준은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날랐다. 회사 일과 식당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보람 있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손님 중 한 명이 서준을 불렀다. 저기요, 혹시 한서준 씨 아니세요? 서준은 잠시 멈칫했다. 아니요. 박민수예요. 아, 제가 착각했나 봐요. 비슷하게 생기신 분을 알아서요. 그러세요. 손님이 돌아간 후 순자가 다가왔다. 괜찮니? 네. 이제 괜찮아요. 서준은 미소를 지었다. 한서준은 이제 남의 이야기예요. 그날 밤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 동안 서준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1년 전보다 살이 빠지고 피부가 거칠어졌다. 손엔 굳은 살이 박혔고 얼굴엔 주름이 생겼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다. 이게 나야.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2년 후 봄. 식당 앞에 새 간판이 달렸다. 박신의 밥상이라는 글씨가 더 선명해졌다. 서준은 회사에서 대리로 승진했다. 월급도 조금 올랐다. 민수야, 내 방 좀 넓은 데로 이사 갈까? 아니요. 여기 좋아요. 좁잖아. 괜찮아요. 어머니랑 같이 있는 게 좋은걸요. 어느 일요일 두 사람은 아버지 산소에 갔다. 여보, 우리 민수 잘 크고 있어요. 순자가 묘비 앞에서 말했다. 걱정 마세요. 이제 혼자서도 잘할 거예요. 서준은 옆에서 조용히 절을 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순자가 말했다. 민수야, 나 요즘 생각하는데. 뭐요? 넌 참 괜찮은 아들이야. 서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저야말로 좋은 어머니 만나서 감사해요. 뭘? 당연한 건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못 낳는데도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 그래. 앞으로도 잘하자. 네. 두 사람은 나란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렸다. 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살며시 내려앉았다. 서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이제 괜찮아요. 마음속으로 말했다. 버스가 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 아파트, 상가, 학교, 공원.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서준에겐 모든 게 소중하게 보였다. 민수야, 저녁에 뭐 먹을래?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면 다 좋아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네, 좋아요. 버스는 계속 달렸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했다. 화려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지만 진짜였다. 박민수로 사는 이 삶이